여러분, 최빈 사망 연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빈 사망 연령이란 한 해 동안 사망 빈도가 가장 잦은 연령대를 의미하는 지표인데요. 국내 최빈 사망 연령이 벌써 90세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곧 100세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질수록 은퇴 후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생각보다 긴 우리의 노후 생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 및 부도가 나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주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둘 중 하나의 제도만 도입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2개 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퇴직 직전 3달간의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회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수익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하기에 적립금 운용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DC형은 매년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인데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의 DC형 계좌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B형과 DC형 중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상되는 임금 인상폭이 클 것 같다면 DB형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고 매년 월 급여가 3만 원이 인상되고 만 3년을 채우고 퇴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B형은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중요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이 106만 원이고 3년을 근무했으니 106만 원 곱하기 3년으로 계산해서 318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DC형이었다면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여러분의 퇴직연금 DC 계좌에 적립하게 되는데요. 적립하기 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적립하므로 첫 해에는 100만 원, 2년째에는 103만 원, 3년째에는 106만 원을 적립하여 총 309만 원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DC형 가입자는 이렇게 적립된 금액으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 등의 직접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총액이 변하게 됩니다. 즉, 임금 상승률 약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용 수익률이 크거나 임금 피크나 잔업수당 등의 저하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면 DC형을, 향후 임금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DB형은 승진 기회가 많고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고 DC형은 임금 상승 기회가 적고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에게 추천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DC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종류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만기에 확정된 금리의 이자를 지급받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사채로 가입자에게 약정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하는 ELB, 유가증권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RP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GIC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이율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는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매우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한데요. 위험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상품별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요 상품으로 채권, 펀드, ETF, 리츠 등이 있습니다. 펀드와 ETF는 주식 비중에 따라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으로 분류되며 주식의 편입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주식형과 주식 혼합형 펀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총자산의 70%까지 투자 가능하며 채권 혼합형과 채권형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 혼합형 중에서도 예외 적용이 되는 펀드가 있는데요. 바로 적격 TDF입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인 TDF 중에서 주식의 편입 비중이 최대 80% 이하이면서 목표 시점에 주식의 비중이 40% 이하로 운용되는 TDF를 적격 TDF로 분류하는데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편입 가능하여 운용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 상품을 결정했다면 투자 비율도 지정해야겠죠? 지금부터는 부담금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 투자 비율이란 부담금 납입 시 상품별 투자 비율을 사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내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될 금액에 대한 운용 상품을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잔액이 아닌 향후 입금될 자금에 대한 상품 운용 비율을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입금된 모든 금액을 단 하나의 투자 비율로 설정하는 기본 투자 비율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부담금을 별도의 투자 비율로 설정해 부담금 입금 시 자동으로 상품을 매수 설정할 수 있는 부정기 투자 비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부정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만큼 현금성 자산 100%로 설정 후 고민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투자 비율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마이연금 앱을 통해서 설정 가능하며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 투자 비율 상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해놓고 만기가 있는 상품에 가입하고도 관리에 신경을 못 쓰셨던 분들이라면 디폴트 옵션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요?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DC형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 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22년도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DC와 IRP 계좌에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시점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23년 7월 12일부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만기 이후 4주가 경과되도록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디폴트 옵션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개인형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디폴트 옵션 모든 상품 중 지정이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 중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한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으로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볼까요? 23년도 7월 12일부터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만기 시 만기 재예치가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하신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분들께 만기 안내가 통보됩니다. 그 뒤에도 만기 이후 운용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채로 4주가 지나면 자동 매수 예정 안내 통지가 오는데요. 이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2주 후에는 사전에 설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또한 22년도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 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입금 이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 시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한 상품에 운용됩니다. 만약 대기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면 디폴트 옵션 옵트인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옵트인은 디폴트 옵션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도 디폴트 옵션 상품 중 가입을 원한다면 원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에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에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옵트아웃을 활용하면 됩니다. 옵트아웃은 디폴트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종류와 함께 운용상품 선택 및 투자 방법 그리고 디폴트 옵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자 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하세요.